2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에도 혹시 조기 축구 같은 게 있나요? 북한에 조기 축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처럼 막 그렇게 이 정도 붐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도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사회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군생활만 했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군에서 한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끔 보면은 직장 동료들이랑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찰 때가 있고, 그리고는 거의 우리 한국처럼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운동장에 보면 이제 방과 후에 막 나와서 막 공 갖고 막 놀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이제 놀다가 애들이 막 야야 인원이 막 모아봐라 이제 해가지고 반반 나누자 해서 막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팀이 막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총무 있고 감독 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북한에서 이제 축구를 할 때 보통 축구공이나 축구화나 뭐 이런 게 좀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아, 그게 개개인의 경제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 좀 사는 집 애들은 다 축구화 맞춰서 신고 막 그래요. 좋은 거 갖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지방에서 이제 사는 애들을 보면은 진짜 잘 사는 애들은 축구화를 신어요.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아디다스, 막 이런 거를 니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 니케라고 했었어요. 미제인데도 써도 되나요? 예, 브랜드 썼습니다. 예, 썼고요. 니케 모자도 막 쓰고 다녔고, 옷도 뭐 니케 옷을 막 입었습니다. 예, 입었고, 그리고 아디다스도 봤었고요. 그리고 대성산 축구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 그게 소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축구화라는 게 북한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축구화라는 게 거의 막 희귀템이었어요. 아, 보면은 막 우와 뭐 이럴 정도였고, 훈련할 때는 그걸 안 신어요. 아, 닳을까봐. 예, 훈련할 때는 이제 아껴뒀다가 이제 축구 경기 이제 뭐 대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신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은 그냥 신더라고요. 신다가 이제 갈려 나가면 이제 또 사고. 또 사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부러웠고, 그래서 축구화에 대한 항상 그게 있어서 여기 와서도 지금은 저는 축구화가 집에 진짜 많아요. 축구공 같은 것도 혹시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이런 걸 하나요? 나이키, 아디다스는 그때 좀 보기 드물었고요. 아디다스는 봤습니다. 근데 나이키 공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나이키 공은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축구공을 되게 많이 생산을 해요. 네, 그리고 소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산 축구공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디다스 공도 들어왔는데 그게 되게 딱딱했어요. 거의 막 돌덩어리 같았어요. 공기를 빵빵하게 넣으면. 근데 공이 되게 그만큼 튼튼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다 모래 땅에서 사는데 북한에서 그 소가죽으로 그거 차면은 빨리 닳거든요. 공이 이제 빨리 깨지고 막 그래요. 터지고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공은 잘 이제 닳지도 않고 하면 한 1, 2년 그냥 차고, 근데 보통 공은 싸구려는 이제 한 3, 4개월 차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개인 부담이어서 시장에 나가서 사다가 뭐 리프팅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이제 다 자기 개인 공으로 해야 되고, 근데 공이 없으면 이제 둘이서 하는 거죠. 친구 걸로 이렇게. 그러면 감독님이 계속 닭달질을 하죠. 야, 공 안 사오냐. 예, 막 계속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그 공도 자기가 사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당연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공을 이렇게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그게 다 체육 기자재라고 해서 체육 제품들이, 이게 물건들이 다 보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미 다 중단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개인 부담이에요. 그럼 방금 살짝 말씀하신 게 했는데 북한에서는 축구를 뭐 어디서 하나요? 우리나라는 뭐 인조잔디 구장도 있고 천연잔디도 뭐 있긴 한데. 맨 땅에서 합니다. 맨 땅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살인적이고 막 미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뛰었던 그 불악부 운동장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이제 그 어디 운동장에다 소금을 되게 많이 뿌려놨다 했잖아요. 저희 구장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모래가 넘어져도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어요. 일부 지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있다면 좀 딱딱한 이 구석 모서리 이런 데는 좀 되게 딱딱한데 사람들이 많이 뛴 거기는 좀 괜찮았어요. 막 넘어져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일반 운동장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 하는 운동장은 그냥 막 거의 막 콘크리트 같은 맨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대 속도로 뛰는데 거기서 이제 슬라이딩 쫙 들어가면 그냥 다 벗겨지거든요, 여름에. 그럼 여기 막 염증 막 생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맨땅에서 했고, 그리고 더 체육관 갔는데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천연잔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해가지고, 근데 훈련할 때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도체 애들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훈련하고 이제 거기 소속 애들만 이제 홍구장 갖고 뛸 수가 있고, 중앙체육관도 천연잔디가 있는 구장이 있고 인조잔디를 보통 갖고 있어요. 김일성 경기장도 인조잔디거든요. 네, 근데 천연잔디를 봤을 때 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저 푸른 그라운드 위에서 이제 뛰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이제 유럽 리그나 혹시 뭐 K리그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K리그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유럽 리그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중계권을 이렇게 사지 않고요. 한국에서 중계를 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모자이크 블러 처리해가지고 해설만 자기들이 나와서 이제 합니다. 유럽 리그. 유럽 리그라기보다 이제 월드컵 때마다 월드컵 무슨 뭐 예를 들면 월드컵, 올림픽 무슨 뭐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가져다가 하고, 가끔 빅 이벤트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이제 잉글랜드 축구 연맹 리그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름도 되게 영국식으로 토트넘 하스파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중계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재밌죠. 재밌고 수준이 다르고 와 지린다 진짜 막 말 보면서 이제 놀랍기도 하고. 근데 우리처럼 이게 전기가 막 24시간 와야 또 TV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기가 막 그렇게 24시간 오지 않습니다. 평양은 다르겠죠. 평양은 전기가 그나마 잘 오니까 그걸 많이 벌 거고, 그리고 또 벌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이제 그 중계를 해주는 걸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전기가 안 오니까 이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이제 켰는데 그게 하네? 불도 왔네? 이러면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네. 혹시 북한에 있을 때 2002 월드컵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4강까지 간 역사적인 대회인데. 못 들어봤습니다. 아예 못 들어봤나요? 아예 못 들어봤습니다. 네, 북한은 정확하게 그걸 덮었죠. 꽁꽁 숨긴 거네요. 네, 숨겼죠. 혹시 북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1부 리그, K리그 2 이 정도 급의 무대를 직접 가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북한에서요? 예.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우리 한 K3, K4 이런 축구는 이제 본 적이 많죠. K리그 1 이전 프로 경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TV로는 봤죠. 예, 예. 어디 뭐 사이오 체육단과 뭐 압록강 체육단과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 네, 직접적으로 직관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리그 경기에 가서 자유롭게 볼 수가 있나요? 북한 주민들이 축구를 상당히 열광해가지고 좀 가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또 그리고 안 온다? 북한 정부에서 아마 강제 동원시킬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장은 꽉꽉 차 있을 거고, 근데 또 사람들이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많이 가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날마다 각 지역의 공장, 기업소, 농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역별 이런 뭐 체전을 벌려요. 무슨 뭐 그때마다 가서 보면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북한에서 아까 마라도나를 아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스타도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메시를 좋아하게 됐던 거고. 나중이면 한국 2010년도 요때 군대 나오기 전에 2010년도 월드컵 때 이제 호날두를 이제 딱 보게 됐고, 브루네이 경기 7대0으로 북한이 이제 쳐 발렸던 경기였는데, 그거 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10년 월드컵을 북한에서 생중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녹화 방송을 해요. 북한이 이기면 보여줘요. 스포츠는 원래 라이브로 봐야 재밌는데. 네. 근데 이제 2010년 월드컵 때 이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월드컵인데, 그때 뭐 정대세 선수도 오고 무슨 뭐 제일교포 선수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보면 그 한국의 인터넷 보니까 그 정대세 선수가 이제 막 울면서 막 눈물 흘렸던 그 짤이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북한 애국가를 막 부르면서. 예. 그걸 보면서 와, 조금 한국에 와서도 수원 삼성에서 뛰었더라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본선에 갔죠. 본선에 갔는데 브라질이랑 했는데 3대2로 졌어요. 세계 그때 피파 랭킹 1위였거든요. 브라질이. 와우, 이거 다음은 포르투갈이네? 우리 잘하면 이기겠는데?
비기거나 이기겠는데 야 생중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평양 시내에 그때 전기가 다 오니까 이제 제 친구는 봤는데 이제 7대0으로 떡 발리는 걸 이제 본 거죠. 호날두가 막 해트트릭하고 난리 난 거지 이제 막 끝까지 다 중계를 하긴 했나요? 했대요 그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완전 쇼킹하고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진행하자고 결정했던 사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가지 날아갔을 거예요. 예, 그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거나 뭐 어떤 혁명화 같은 그런 걸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절대로 그 뒤로 이제 중계를 안 합니다, 라이브로. 근데 북한의 여자 축구가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2008이었나? 아무튼 그때도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죠. 예, 러시아 월드컵 때. 예. 그때 그걸 거기서 북한에 있을 때 봤는데 이제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씨 여자 축구 저렇게 잘하는데 남자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좀 뒷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경기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막 이제 남자들이니까 여자애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되게 세요. 여자애들이 되게 막 남자처럼 막 애들이 잘 놀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그 운동장 같은 데서 이제 애들이 막 오락회 같은 거 하면서 논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막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막 뽀꾸기 같은 거 날리죠. 우리 같이 놀자 이러면서 이제 막 뽀꾸기 같은 거 날리면 여자애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남자 축구 물러가라 여자 축구 혼자 놀겠다 하면서 이제 막 남자 축구랑 수준 낮은 애들이랑 안 논다. 그러면 애들이 막 허옇게 돼가지고 저씨 하면서 이제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되게 재밌었죠. 예. 근데 북한은 근데 왜 이렇게 여자 축구가 잘하는 거죠? 아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 축구가 더 잘 돼 있거든요. 남자 축구 유소년 프로그램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보면은 그게 악에서 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은 여성들이 경제권을 다 갖고 이제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고 여성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들은 다 바보냐? 뭐 남자들이 바본 건 아니고 근데 보면 여자들이 깡따구가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진짜 기술력보다는 정말 투지 이런 게 뒷받침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력의 그 한계를 막 넘어서 이겨버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북한 여자축구도 지금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TV에서 이제 경기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스포츠 채널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북한은 방송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조선중앙 3방송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건. 이렇게 말하면 또 탈북민들이 뭘 하나야 3개, 4개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북한 전국 지역으로 하나 방송되는 건 조선중앙 3방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평양 지역에만 송출을 해줘요. 그게 이제 뭐 만수대 통로 그런 통로가 몇 개, 채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뭐 순천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그런 평양 지역 근처까지 조금 이게 전파가 있으니까 송출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조금 덕을 보는 거죠. 근데 완전히 저 지방 위쪽 방송이 안 나와요. 스포츠 채널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방송 편성에 따라서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송출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손차박이라 해가지고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그 계보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가 있나요? 과거에는 북한이 월드컵 8강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를 꺾고 박두익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막 천리막 축구단이 한창 유명할 때였는데 북한 때문에 피파에서 룰을 바꾼 게 있어요. 사다리 점법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이제 동료를 이용해서 점핑해서 이제 빵 하는 그런 걸 이제 다 반칙으로 이제 바꾼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박두익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인터넷이 막 되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널리 보편적으로 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 책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저도 이제 그 세계 체육, 20세기를 빛낸 그 명인들 속에서 이제 박두익이라는 선수를 알게 됐죠. 나중에는 이제 뭐 한강선 같은 이런 데가 유명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또 박강룡이라는 애도 있고, 바젤에서 잠깐 뛰었었죠. 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몇몇이 있는데, 우리처럼 한국의 뭐 손차박을 다투는 그런 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에서 온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잖아요. 정대 선수도 있고 그 수원에서 또 뛰었던 다른 분 네, 몇 명 있죠. 지금도 뭐 부산 아이파크에서도 뛰는 예 맞아요. 네. 그런 선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자리를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제 보면서 잘 됐네. 잘 하면 해야지 라는 마인드였는데 실제로
국대에서 뛰었던 애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 명단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제일교포 애들이 와가지고 커터를 세 자리인가 그때 본선 갈 때는 3명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신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일교포 선수들이 되게 힘들었던 걸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제 북한은 막 이런 세탁기 이런 것도 없고 막 다 손빨래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왕따를 많이 당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뭐 잘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커터를 뺏은 거고 그리고 또 정대세 선수가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구타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보면서 실력이 있으면 귀화시키고 저는 그런 주의였어요. 어떻게든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 승부욕이 저는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의라고 보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이 알려진 북한 선수는 한광성 선수가 있는데 유벤투스까지 갔던 그 정도면은 재능이 엄청난 선수일 텐데 뭐 대북 제재 뭐 이런 탓으로 인해 결국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선수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한광성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정말 국위선양하면서 본인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하면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됐을 텐데 조금 이제 좌표를 잘못 찍고 위에서 태어난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제가 인스타 팔로우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까 손차방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도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선수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3명 다 몰랐나요? 네, 3명 다 몰랐어요. 3명 다 몰랐고 북한에서는 따로 교육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신문도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언론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방법이 그럼 없지? 한국 선수는 아무도 그냥 알 수가 없었겠네요. 몰랐죠. 네, 몰랐죠. 한 명도? 네, 그 가끔 이제 나오면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뭐 해설을 우리처럼 막 우리 해설위원들은 되게 편파 없이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이 선수의 특징은 뭐고 소속팀은 어디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거의 안 알려줘요. 무슨 뭐 등번호랑 이름만 알려주니까 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선수로 그냥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이 한국 이름이랑 뭐 북한 이름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북한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지면은 뭐 아오지탄광에 간다, 어디 뭐 끌려간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오지탄광 갑니까? 뭐 자책골 넣으면 아오지탄광 가겠네요. 무슨 뭐 네티즌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우스갯소리로 재밌자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대회에 또 나오잖아요. 얘들 봐봐요. 명단을 보면 저번에 뛰었던 애가 또 나와요. 아오지에 갔으면 안 오겠죠. 근데 이제 아오지탄광도 이제 거의 다 폐행됐고요. 그리고 아오지탄광보다 더 악명 높은 것들이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가지고 가둘 거면 그런 데 갖다 가두지 뭐 아오지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한 자리 하는 집의 자제들이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하는데 와서 졌다고 해서 아오지 보내버리고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무슨 뭐 루머인지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경기 전날에 술집 가서 이제 하고 다음날 참패를 당하고 이제 다 이제 지방으로 쫓겨갔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저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천돼서 온 경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하다가 오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박축공 채널에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축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박축공 채널을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인터뷰도 또 많이 봐주시고 혹여 제가 이제 인터뷰 중에 망언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있다면 저건 이제 어떤 고의라기보다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너그럽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축공 채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